수학 문제 절대 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공부선수촌 강우 소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수업만 하는 수학학원 당장 그만두라고 말씀드렸죠?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 꼭 보세요. 수학 성적 대역전극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수학 문제 절대 풀지 마세요 입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 수학, 가장 중요한 과목 수학, 대학을 결정하는 과목 수학. 잘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제 말 명심하세요. 수학 문제 절대 먼저 풀지 마세요.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개념학습부터 완전하게 해야 합니다.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수학 공부 망합니다. 개념학습이 완전하게 끝난 후 그 다음에 문제를 푸세요. 제발 개념도 모르면서 수학 문제 먼저 풀지 마세요. 수영도 제대로 못하고 숨도 못 쉬면서 한강을 건넌다고 뛰어들면 빠져 죽습니다. 수학 개념 공부를 할 때 단어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국어 영어는 단어 공부를 하는데 왜 수학은 단어 공부를 안 하죠? 수학도 단어 공부를 하면서 개념을 공부해야 합니다. 완전하게 이해될 때까지 개념 공부를 먼저 하세요. 자, 아직 멀었습니다. 수학 문제 아직 풀면 안 됩니다. 이제 인풋이 끝났으면 아웃풋을 해볼 차례입니다. 머릿속에 개념들이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말로 설명을 해보거나 노트에 써보면 됩니다.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노트에 똑바로 쓰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학 개념 공부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면 누구나 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을 말해보세요. 4분의 3은 2의 몇 배입니까? 자, 생각할 시간 30초 드립니다.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4분의 3은 2의 몇 배입니까? 자, 시간 다 됐습니다. 답은 뭐죠? 8분의 3배입니다. 맞추신 분은 축하드리고요.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못 풀거나 틀리신 분들은 뭡니까? 어렵나요? 4분의 3은 2의 몇 배인지? 이 간단한 문제도 틀렸다면 초등 분수의 사칙 연산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냥 곱하기 나누기 연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죠.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4분의 3이 2의 몇 배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8은 2의 몇 배입니까? 4배죠. 그건 어떻게 하세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2, 4, 8 이렇게 구구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여러분은 암기식 수학 공부의 피해자가 될 겁니다. 답을 모르는데 답 4를 대입해서 2, 4, 8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고요? 그건 문제를 푼 게 아니라 답을 끼워 맞춘 겁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교재를 보고 해설지 보고 답을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답만 맞으면 문제를 풀었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초등, 중등 수학을 공부하면 고등, 수능 수학은 반드시 망합니다. 8이 2의 몇 배인지 구하려면 구하는 식을 먼저 만들어야죠. 8은 2 곱하기 구하는 답이니까 답을 구하려면 8 나누기 2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인 겁니다. 그러면 4분의 3은 2의 몇 배인지도 마찬가지잖아요. 4분의 3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그래서 8분의 3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풀이 과정 듣고 알았다고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개념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꼭 4분의 3이 2의 몇 배냐? 이 질문이 4분의 3 나누기 2와 같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어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질문과 함께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념들을 생각해서 정리하고 식을 만들고 순서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능 사고력입니다. 수학 공부에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면 전반전은 개념을 완성하고 수능 사고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는 후반전에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학 공부의 후반전,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학 공부의 하이라이트, 수학 문제풀이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다음 4가지를 명심하세요. 1. 문제가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2. 문제 안에 주어진 조건들은 무엇인지 정리하기. 3. 내가 공부한 개념들 중에서 필요한 개념을 꺼내 식을 세우기. 4. 빠르고 정확하게 연산하기. 수학 문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수학 문제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답 결과도 중요하지만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서술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올해 중3 이하 고교학점제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명심하세요. 내년 2025년부터는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 몽땅 서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답,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을 보겠다는 겁니다. 고교학점제도, 대학 입시도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객관식 문제와 단답형 주관식에 익숙해져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는데요. 서술형 문제 별거 아닙니다. 소장님이 알려주는 대로 4가지 순서대로 연습을 하세요. 문제가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문제 안에 주어진 조건들은 무엇인지 정리하기. 내가 공부한 개념들 중에서 필요한 개념을 꺼내 식 세우기. 빠르고 정확하게 연산하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가 빠졌네요. 글씨 좀 잘 쓰세요. 요즘 학생들 글씨가 너무 엉망입니다.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글씨 그렇게 엉망으로 쓰면 엄마랑 학원 선생님들은 이해해 주실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전부 다 오답 처리되고 대학 입시 망합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2가지 방법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 어려운 문제는 수학 개념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해결이 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머릿속에 수학 개념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학교재 맨 앞에 적혀 있는 목차들처럼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별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개념들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컴퓨터 폴더들처럼 머릿속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한 개념들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꺼내 쓸 수 있습니다. 2번째, 수능 사고력. 문제를 보자마자 곧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누구나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이거나 여러분이 이미 풀어본 유형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등 수능에서 상위권을 변별하는 어려운 수학 문제는 수능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수능형 문제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사고력을 써야죠. 문제가 내게 뭘 물어보는지, 주어진 조건들은 뭐가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 중에서 어떤 개념들을 가져다 써야 문제풀이 식을 세울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처음 보는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당황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학 문제 절대 먼저 풀지 마세요. 수학 공부는 개념학습이 기본이고, 수학 공부는 개념학습이 절반이고, 수학 공부는 개념학습이 핵심입니다. 성실하게 기본 개념을 공부하고 집요하게 수능 사고력을 키우세요. 수학이 조금씩 어려워지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선행학습과 심화에 연연하지 말고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면 됩니다. 학원 주도학습, 엄마 주도학습보다 자기주도학습을 하세요. 유형 암기, 양치기 문제풀이보다 기본 개념을 완성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어렵다고 해설지 보고 끼워 맞춰서 정답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한 줄 한 줄 올바른 과정을 만들어 가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정답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답을 통해 배워가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도망가고 피하지 마세요. 별표 치고 풀어달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매번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면 지금 당장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 자신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수능 사고력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공부선수촌 학생 여러분, 명심하세요. 수학 공부 별거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성실하고 꼼꼼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한 시간들이 합해져서 습관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결과가 되고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변화하고 성장하는 멋진 공부선수촌 학생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부선수촌 강훈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선수촌